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볼 텐데 장 시작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 구간 안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텐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일정에 따른 재료들과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상승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흔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다만 어디에서 비중을 늘려갈 건지 이 타점 관련해서만 고려하시면 된다.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에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우선 협상자 대상에 대한 발표 일정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언론에 따르면 내일인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후에 한 번 더 이 봉이 생길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재료 노출 시점이 정해져 있다. 딱 이 시점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점에 맞춰서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발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재료 소멸로서 주가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까지 주가를 끌어내리는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료 소멸로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우선 협상자에 대한 이 팀 코리아가 발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확정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할 게 아니라 내일 당장의 주가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가뜩이나 지분 변동에 따른 이슈가 나타나면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너무나 또 많으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고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 대박 나시라고 화이팅 한 번씩 댓글로 꼭 남겨주셔가지고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도 그렇고 우리 주주님들께 큰 힘이 되니까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분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지,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팔고 떠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변화들, 과연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의 또 평단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평단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상세한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분 변동에 따른 내용을 우리가 빠르게 살펴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있던 이 두산 바켓에 대한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편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바켓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이동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재무제표에서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득과 실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은 이러한 우려감이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넘기는 대신에 7,2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덜어내는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해서 4,800억에 대한 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조 2천억 가량의 순차입금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순차입금 감소에 대한 부분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재무제표에 있어서 걱정할 부분 전혀 없다. 다만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캐시카우를 역할을 했던 이러한 기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과 이 수소 산업에 있어서 향후에 얼마만큼의 이러한 두산 바켓의 역할을 했던 이 부분을 메꿔가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이런 변화들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29,900원에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빼고 저거 더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자산 가치 상승률이 4.66%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시면 최소한 4% 이상의 수익이 나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또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또 오랜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요청하신 분들께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향후에 또 추가적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원전 수주에 대한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프랑스의 EDF가 영국의 SMR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입찰에 포기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SMR 기술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입찰을 포기를 한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체코 쪽에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서 틴코리아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EDF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체코 원전의 수주가 확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또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계약을 따낸다라고 했을 때 그 직수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또다시 원전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이 이슈가 왜 중요한 거냐면 좌파 연합 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정책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탈원전 정책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선호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정부 쪽에서 미뤄져도 지금 수주를 따낼까 말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또 프랑스 EDF 이 기업 쪽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혁신 기술 개발을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점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혁신 기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일전에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기술력을 이미 입증을 했고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틴코리아와 수조원에서 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체코 쪽에서 굳이 틴코리아를 빼고 이 프랑스의 EDF에 손을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체코 언론의 분위기도 우리 쪽에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EDF가 러시아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특정 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한수원이 신규 원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슬로바키아를 비롯해서 폴란드, 스웨덴, 트르키에까지 또 다른 수주에
발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연이어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 자, 특히나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 한국형 SMR에 대해서 자, 캐나다를 비롯해서 5개국에서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자, 계속해서 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SMR 건설 프로젝트 각국에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자, 우리나라의 자, 국내 기업들의 수혜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끝날 시점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체코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정에 따른 재료들, 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자, 50조 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자, 그리고 영국 쪽에서 자, 16개에 대한 자, SMR 건설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재료들을 보면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자,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는 움직임. 자, 이 구간 안에서 자, 25,000원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특정 구간에서 맴돌면서 자,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도 21,000원 부근에서 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만큼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구간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하냐면 자, 최근에 자,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을 체크를 했을 때 자, 60일간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여전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JP 모건, UBS 증권, 골드만삭스 엄청난 외인들의 물량이 남아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창구별로 체크를 해보면 최근 이런 변동성 안에서 자, 이탈의 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이번에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평단가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던 이 자리에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집어넣었다. 이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자, 29,000원짜리였습니다. 이 구간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29,000원. 자, 그리고 또다시 자, 이 변동성이 나타난 이 시점에서도 7월 12일 날 61만 주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때가 21,300원이었습니다. 21,300원. 자, 이 구간 결과적으로 이 상단에서 위치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JP 모건도 보시면 동일하게 자, 이 구간에서 들어왔고 똑같이 또 이 구간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UBS 증권, 자, 그리고 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 구간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최소한 이 구간 안에서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최소한 이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빠르게 주가를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평단가가 21,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자,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게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효율적인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특정 구간, 자, 이 구간을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을지 자, 이러한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끝내놨고요. 자, 수급적인 요인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정에 따른 재료들, 자, 수주에 대한 일정 노출 시점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시면 여러분들 도움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없을 거고요. 자,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자, 최하단에서 매도를 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자, 상담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전부 다 대응 전략 신호 자, 보내드려 볼 테니까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여러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뭐 돈 받고 이런 거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니죠. 자,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서 제 채널 성장하는데 자,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요청하신 모든 분들께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자,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무슨 대응을 하냐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안에서 또 이런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불안감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떤 종목이건 간에 원웨이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자, 우리가 확정 수익을 챙겨갔을 때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기분 좋게 물량을 담아갈 수가 있고 자,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대응에 대한 영역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자, 함께 대응을 드리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라고만 좀 빠르게 남기시고 함께 대응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장 시작 전에 제가 9시 전까지 남겨주셔야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후에 이런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자,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어지고 있는지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계시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자,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제 영상 찾아보실 만큼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이 결과로서 보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이라고만 남기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대응 신호 드려볼 테니까 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계좌 수익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만 짧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100일의 기적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착순으로 500분만 받고 진행을 할 건데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 주식투자명가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 반에서는요.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10년 이상 경력의 상위 1% 트레이더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기에 성과 달성하고 끝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100만 원 혹은 500만 원 이러한 투자금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드리겠다.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자, 이건 아니고 최소한 이 방안에서 계좌 수익 대비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갈 거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독이라고만 자, 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4년 첫 번째 프로젝트 반 포트를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신성 델타 테크 132% 수익 완료했고요. 자, 제주 반도체 43%, 매드팩토 35%, 인캡 85%,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테오젠 자, 한 달도 안 돼서 118% 수익 완료했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케어를 해드렸었는데 말로만 수익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자, 수익금을 보면 크지가 않죠. 자, 100%에 가까운 수익률인데 자, 100만 원 언저리에서 자, 수익금을 가져가셨어요. 자, 이런 것처럼 투자금 크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 추천드린 종목군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재료와 이슈를 선점한 다음에 재료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자, 상승하는 이러한 시작점에 진입한 이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전부 다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미리 진입을 하면
자,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추가로 이 재료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을 때, 자, 단기 급등이 나오거나, 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자,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간에 참여하셔서 자,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한 가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끝까지 확인하시고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